356쪽 펴놓으시고 사색 문제. 색칠을 하는 문제인데요. 문제에 따라서 이제 조건을 조금씩 달리할 수 있고,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의 영역의 구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대표적인 유형은 뭐냐, 나뉘어진 영역의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색칠할 수 있는 색깔의 종류의 수가 있어요. 그럼 칠을 하는데 각 영역에 한 영역에 하나의 색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한 가지만, 각 영역마다 모두 다른 색깔을 칠하면 당연히 영역 구분이 가겠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다. 인접해 있는, 이웃해 있는, 즉 바로 옆집과는 색깔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니 다른 곳에 색칠하는 걸 여기 똑같이 색칠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영역이 이런 식으로 대략 나뉘어져 있어. 그지? 그림이 똑같이 뭐 삐딱하게 그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영역의 형태는 뭐냐? 4개의 영역이 있고 색깔이 4가지가 있어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럼 얘가 현재 A, B, C, D인데 위가 C예요. 그나마 좀 기준을 잡아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뭐냐면, 가장 많은 영역을 인접하고 있는 곳,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여기서 B가 되는 거죠. 그죠? B. 그래서 B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 일단 색칠을 몇 가지를 할 수 있어. 4가지 색칠을 할 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A에 속한 것을 봅시다. 하나 색칠했으니까 B에 색칠한 거 빼고 나머지 3가지를 색칠할 수 있어. 그죠? 그 다음 C로 갈까요? 색칠을 몇 군데 했어? 색깔을? 2개 색칠했지. 그치? 2개 색칠했으니까 여기 몇 개가 남았냐면 2개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2가지 말고 A하고는 인접한 곳이 아니니 A에 색칠하는 색깔을 한 번 더 색칠해도 되니까 C에 들어갈 색깔은 2가지. 그쵸? 3가지. 그 다음 마지막에 D를 가야 되는데 몇 군데 색칠했어? 4군데 색칠을 했잖아. 그쵸? 그럼 이제 색깔이 하나 남았단 말이야. 그치? 뭐가 됐든. 똑같은 거 칠하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건 나중에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D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색깔이 하나 남았는데 A하고는 구분돼 있으니까 A에 색칠했던 거 하나 더 추가해서 2가지도 가능해. 근데 왜 A의 입장에서 보면 B하고 C에 서로 다른 색깔이 칠해져 있잖아. 확실히 B하고 C가 인접해 있으니까. 근데 그 2가지를 D하고 모두 인접해 있으니 D는 어쨌든 B하고 C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아닌 나머지 2가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각각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잇따라 일어나서 이렇게 모두 곱한 것이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두 다른 색깔을 칠한다. 그럴 때는 무조건 4, 3, 2, 1 이런 식으로 간 수밖에 없어. 곱하기 3 하나씩 줄어 가는 거니까. 그리고 모양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3번이죠. 오른쪽 페이지 7-3번. 그지? 7-3번 같은 경우는 대각선 부분이 인접해 있지 않잖아요. 여기하고 예를 들어서. 그쵸? 그럼 이 각각의 영역에 색깔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모르죠. 그래서 색깔이 얘네들이 같은 경우, 얘하고 얘가 서로 똑같은 색깔이라면 여기는 헤아릴 필요가 없어. 한 가지로 나머지만 헤아리시고, 얘하고 얘가 색깔이 다르다. 그럼 다른 색깔의 경우일수록, 왜냐면 이 둘 중에 있는 색깔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 좀 방법이 편리해. 실제로 하다 보니 하나하나 다 쓸 수 없잖아요. A하고 B하고 C하고 D다가 여기다가 파란색, 여긴 빨간색 언제 이렇게 다 쓰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대각선 부분을 나눠서 한번 써보시고 다음 시간에 잘 안 되면 또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씩, 아까처럼 이렇게 하나씩 써보는 경우를 갖다 우리가 수용 들어가는데, 실제로 358쪽에 예제 8번에 보시면 그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요. 1부터 5까지 5장의 카드가 있어요. 그때 하나 적힌 공이 있다. 각 상자마다 하나씩 공을 넣었을 때 단 하나의 상자만 붙어있는 카드인 숫자와 같은 숫자에 거기 들어가요. 자, 보시면 상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기가 상자에 번호가 있어. 1번, 2번, 3번이야. 알았지? 공이 3개가 있어요. 1번, 2번, 3번이야. 한 상자에 공을 하나씩 막 딱 집어넣을 거야. 임의로 딱 집어넣었더니 여기에 1이 들어가지 않아야 돼. 여기는 2가 들어가지 않아야 돼. 여긴 3이 들어가지 않아야 돼. 그 경우수 몇 가지냐고요. 알겠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여기 7명이 있어요. 7명이 갖고 있는 소지품이나 펜이나 책이나 하나를 정해서 바구니에 다 담아놨어. 하나씩. 4개 담겨 있겠죠. 여러분들도 담겨 있겠지.
그럼 그 중에 우리가 임의로 꺼내. 하나씩, 딱 하나씩만 꺼내는 거야. 랜덤으로 꺼내. 뭐가인지 몰라. 선생님 이거 딱 봐도 볼펜인데요.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딱 꺼냈습니다. 한 사람씩 다 꺼내서 가지고 있죠. 자기 거 뽑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거죠. 알겠지?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일명 교란의 수라고 얘기를 해요. 좀 어려운 말로 완전 순열. 순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할 거야. 완전 순열. 자, 그래서 교란의 뜻은 알죠? 교란시킨다. 서로 모든 사람이 어긋나게. 그러니까 뽑았을 때 자기 걸 뽑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경우야. 그런 경우 몇 가지냐. 그래서 서로는 n명이 있습니다. n명이 모두 남의 것을 소유하는 경우의 수. 이걸 우리가 AN이라 한다면 A1 한 사람이죠. 자, 소지품 하나 딱 넣었어. 그리고 임의로 뽑아. 모르는 거야. 누가 뽑는지 모르는데 딱 남의 걸 뽑을 수가 없잖아. 무조건 내 거잖아. 그지? 한 사람이 하나일 때는 경우의 수는 0입니다. 없어요. 그죠? 그럼 둘이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 걸 가진 경우에서 딱 한 가지 바꾸면 되잖아. 그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A3 공 여기 그려놨죠? 자, 그럼 1번 바구니에는 뭘 담을 수 있어? 2번인 3번 공만 담을 수 있어. 그치? 그럼 여기 2번 공이 들어갔으니까 공 뭐 남았지? 1번, 3번 남았죠. 근데 여기다 1번을 담으면 여기는 자기 자신이 들어가니까 안 되지. 그래서 3번, 1번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 다음 1번 바구니에 3번 공이 들어가 있다면 1, 2번 남았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무조건 1번, 여기가 2번. 그죠? 그래서 세 사람일 때는 딱 두 가지 경우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럼 얘네들이 일종 하나의 규칙, 함수의 관계식이라고 생각해. 이런 기호는 수학 이제 여러분들은 대수의 때 나중에 배울 텐데 n명이 있을 경우야. 근데 얘네들 공식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5명이다. 그럼 4명인 경우의 수하고 3명인 경우의 수를 더해서 곱하기 4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하나 작은 수를 곱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법칙대로 한번 해보자면, 자, 4명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얘 4죠. 그럼 A3, A2를 더해야 되지. 그러니까 얘네 둘을 더하세요. 1, 2 더하니까 3이야. 그죠?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돼? 얼마를 곱하면 돼? 3. 맞습니까? 그죠? 얘가 4니까. 그래서 9가지예요, 실제로. 좀 이따 써볼 거예요. 자, 5명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니? A5면 얘랑 얘랑 더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 11. 곱하기 4. 44.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의 수의 법칙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뭐 팩토리얼 이런 것도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나의 공식처럼. 자, 그런데 지금 뭘 하고자 하면 요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 자, A, B, C, D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소지품 갖고 왔어. 그리고 하나씩 뽑을 때 모두 남의 것을 뽑아야 되잖아. 그러면 방금 우리가 한 것처럼 4명이니까 좀 많을 거 아니에요? 써볼게요. 그럼 A는 누구 거 가져갈 수 있어? B나 C나 D의 것을 가져갈 수 있어. 그지? 이걸 갖다 무슨 방법? 수형도로 알아보는 거예요. 가지치기 방법으로. 그러면 얘가 B를 가져갔다는 전제 하에 그럼 뭐뭐 남았어? A, C, D가 남았죠. 그럼 B는 A 가져갈 수 있고 C 가져갈 수 있고 D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A, B가 나갔죠. C, D 남았어. 그럼 얘는 뭘 가져가야 돼? D, 얘가 C. 이런 경우 하나밖에 없어요. 같은 경우로 여기는 B, C니까 얘가 D, 얘가 A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 B, D니까 A, C 남았죠. A, C 남았으니까 얘가 A를 가져가고 요거 C를 가져가야 돼. 그래서 4사람인 경우야. A가 B를 선택하는 그 한 가지에 대해선 모두 3가지가 존재했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얘가 C일 때도 3가지, D일 때도 3가지일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요 BCD에서 그래서 모두 몇 가지가 돼? 9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했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교란의 수에 관한 문제 유형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는 현재 1, 2, 3, 4, 5. 결국 우리가 5명이라고 할게. 그지? 5개야. 각각의 번호의 바구니에다가 공을 1, 2, 3, 4, 5 5개를 집어넣는데 그 공의 바구니에다가 넣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모두 다 다른 바구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 하나
하나의 바구니에는 그 번호랑 똑같은 공이 들어가고 나머지만 그렇지 않대요. 알겠어? 그러면 5개 중에 그 번호와 일치하는 공이 들어가는 바구니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5가지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야. 하나의 바구니가 딱 있어. 걔네는 짝이 맞았다 이거야. 그럼 나머지 4개는 맞지 않아야 되잖아. 나머지 4개가 맞지 않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9가지잖아요. 그쵸? 근데 그 9가지가 몇 가지마다 존재해? 1번일 때도 9가지, 2번일 때도 9가지. 그래서 모두 5개 곱해서 5, 9, 45. 이런 문제 유형인 거야. 문제를 정확히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면 1번, 2번, 3번이 다 그런 경우고요. 끝에 8-3번을 보면 어떤 경우일까? 자, 봐봐. 네모, 세모, 별표의 곱이 0이 아니래. 무슨 뜻이? 세수의 곱이 0이면, 예를 들어 세수의 곱이 0이면 적어도 하나만 0이면 되잖아. 그지? 근데 세수의 곱이 0이 아니라는 뜻은 요놈도 0이 아니고 요놈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닌 거야. 거기 보면 5개거든요. 맨 앞에 뭐 있어? A1-1이죠. 그러니까 A1은 절대로 1에 대응되면 안 된다 이거야. A2는 2에 대응되면 안 되는 거고. 바로 이 문제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에 대응되지 않는 경우에서 교란의 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시겠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많은데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드러나 보시나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것이 있어. 피보나치 수열. 선생님 예전에 얘기했었니 혹시? 수업 시간에? 안 나왔었나? 앞에 있는 2 숫자씩 더해 나가는 거. 얘기했었죠. 순풍순풍. 영생을 얻은 토끼 이야기. 영생을 얻은 토끼 이야기 알겠어? 그치?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2, 3 앞에 2 수를 더해서 그 다음 숫자가 되는 거냐. 그치?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거 잘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법칙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63쪽 볼까? 얘들아? 363쪽. 거기 18번 문제 보시면 18번 문제 보니까 도형 사다리꼴이 5개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색칠을 한대. 그래서 여기다가 색칠하는 문제들도 이건 미안하다. 선생님 문제 잘못 봤다. 이건 그냥 수용도 그리세요. 그죠? 하나씩 수용도 그려서 살펴보는 것 같아요. 자, 왼쪽에 보니까 14번 문제가 연필을 떼지 않고 한 번 그릴 때. 선생님 지금 이 교재 보면서 지금 처음 봤는데, 자, 요건 여기다 설명드릴게요. 가끔 보니까 막 짤에도 나오고 어디 예능 같은 데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일명 한북 그리기라고 해요. 그죠? 한북 그리기. 한북 그리기가 뭐냐면 어딘가에서 시작을 해서 그 도형을 다 그리는 거예요. 평면 도형을 그리는데 떼지 않고, 그리고 갔던 자리를 다시 되돌아서 지나가.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딱 시작해서 딱 전체를 딱 그리고 딱 끝내야 돼. 그죠?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돼요? 그럼 당연히 시작한 점에서 끝나겠지. 그지? 근데 걔네의 규칙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 많이 봤어요. 얘를 한 번에 그려야 돼. 한 번에 그리려면 도대체 어디서 그려야 되겠냐 이거죠.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가 끝나야 되냐. 그러면 짤에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시작한다면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하나 남았네. 그치? 맞지? 이 문제는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점이나 이 점 둘 중에 한 군데서만 시작을 해야 그릴 수 있어. 나머지 점에서 시작해봤자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북 그리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홀수점이라는 것이 있고 짝수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홀수점이 뭐냐면 이런데 꼭 점을 한번 찾아봐. 이 점에서 선분이 몇 개가 만나고 있어요? 3개가 만나죠. 홀수지 3이. 이런 게 홀수점인 거야.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짝수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홀수점의 개수하고 짝수점의 개수를 생각하는데 한붓 그리기는 언제 가능하냐면 홀수점이 하나도 없거나 홀수점이 2개인 경우에 대해서만 한붓 그리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홀수점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그리냐면 모든 점에서 시작해요. 여기서 이렇게 시작점, 끝점인데 이렇게 표로 그리면 되겠다. 홀수점은요, 어디서 모든 점에서 아무데나 시작을 해도 돼요. 대신 어디서 끝나? 같은 곳에서 끝나요. 시작점에서 끝나요. 근데 홀수점이 두 개가 A하고 B야. 그지? 그럼 얘는 반드시 홀수점에서 시작을 해야 돼. 그러면 다른 홀수점에서 끝나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 그림을 좀 지웠네. 요 경우니까 홀수점이 여기하고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치자. 그죠? 아무렇게나 막 그린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 그치? 그래서 뭐 꼭 이걸 다 갈 필요는 없어. 예를 들어서 요렇게 왔어. 꼭지점을 지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변의 길이만 안 지우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딱 끝났지. 한쪽에서. 그죠?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분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게 바로 홀수점이야. 근데 거기 보면 이제 한북 그리기인데 거기는 한북 그리기가 좀 모두 몇 개예요? 모두 짝수점이에요. 그쵸? A도 2개, B는 하나, 둘, 셋, 넷, 8개, C는 4개.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한북 그리기 가능해. 그치? 그래서 그걸 유념해 두시고 한번 하시고. 자, 여기 한번 볼까? 선생님이 선을 한번 그릴게요. 비슷한 걸 하나 그릴게요. 너무 똑같은가? 좀 다르다, 그치? 얘를 한북 그리기 하는 점.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까? 여기 몇 개예요? 7개죠. 홀수점이야. 여기 몇 개야? 5개. 홀수점이야. 그러니까 A하고 B 둘 중에 한 군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선생님 여긴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다 짝수점이에요. 홀수점이 2군데밖에 없으니까 A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죠? 그럼 지금 뭘 할 거냐면 그리는 게 아니라 몇 가지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는 거야. 그러면 잎사귀가 3개니까 잎사귀 하나 시작하면 건너뛰어서 다른 잎사귀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잎사귀를 그리는 방법 몇 가지일까?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 2가지지. 그럼 그 각각마다 얘도 2가지씩이고 얘도 2가지씩이잖아. 그러니까 얼마? 2의 세제곱이야. 맞죠? 그럼 이걸 다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와야 되죠. 왜? 그리다 말고 오면 이미 이 선을 지나니까 또 다시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어.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나당 2에서 2의 세제곱인데 문제는 어떤 잎사귀를 먼저 그리냐가 또 순서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서로 다른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3개 잎사귀를 나열하는 순서. 먼저 뭘 할 것이냐. 그리고 뭘 시작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돼. 그럼 얘는 뭐 어디가? 요놈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순서를 먼저 가냐. 그럼 이걸 했다면 그것마다 2 곱하기 2. 됐죠? 자, 그런데 A에서 시작을 해도 되고 B에서 시작을 해도 되니까 2가지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가 존재해요. 어쨌든 각각의 경우의 수에 맞춰서 이제 경우의 수가 자체가 이제 상당히 무궁무진합니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단원이 바로 순열이야. 거기 가게 되면 조금 더 체계화된 순열이라는 것과 조합이라는 그 특징에 맞춘 경우의 수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돼요. 그렇죠? 일단 이거 좀 정리해 봅시다.